78년 역사에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국민의 51%는 찬성하는데 왜 검찰은 집단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을까요? 혹시 이들이 지키려는 건 정의가 아니라 특권은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드디어 적폐를 청산한다고 환호하고 다른 쪽에서는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가 검찰청 폐지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데 왜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을까요? 더 주목할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진행 중입니다. 이 시점에 검찰청을 없앤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적폐 청산입니다. 검찰이라는 칼날이 누구를 향했는지, 누구를 보호했는지 이제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검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9월 22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최재형 검사. 그의 태도를 보셨나요?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를 수직으로 올려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며 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저런 태도라면 일반 국민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게 검찰의 민낯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검찰 조직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검찰을 정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만 검찰 조사를 5번이나 받았습니다. 온갖 혐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후 어떻게 됐나요? 하나씩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어떤가요? 명품백 받은 게 CCTV에 찍혔고 주가 조작 의혹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적 있나요? 이게 공정한 수사일까요? 검찰청 폐지에 찬성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변화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기억하시나요? 검찰이 언론의 수사 내용을 계속 흘렸습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유죄 확정처럼 보도됐습니다. 나중에 대부분 무죄 판결 나왔지만 그 사이 한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어떤가요?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 되니까 검찰을 자기 방패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검찰청이 사라지면 누가 그의 사건을 다루게 될까요?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재판에 개입하려고 검찰을 없앤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검찰이 있을 때가 더 정치적이지 않았나요? 그럼 검찰청을 없애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재명 정부가 만든 새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소청 기소와 재판만 전담합니다.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내용을 검토해서 법정에 넘기는 일만 합니다. 검사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수청 고위공직자 부패, 재벌 비리, 내란 같은 중대 범죄만 수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권력 분산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니까 너무 강한 권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처럼 이 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권력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중수청이 수사해도 공소청이 이건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청이 무리하게 불기소하면 국민참여 재판제도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는 수사만 하고 법무부가 기소를 결정합니다. 일본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검찰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출신들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그들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왜 개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누렸던 막강한 권력을 놓기 싫은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반대하면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하지 않고 정치 투쟁만 하는 겁니다. 이게 검찰의 민낯입니다. 9월 24일 밤 국회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버텼지만 결국 정부 조직법이 통과됐습니다. 2026년 9월 검찰청은 78년 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국민의힘은 독재라고 외쳤지만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이게 독재일까요? 민주주의일까요? 진짜 독재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 보면서 정치 수사 남발하고 김건희 특검은 막고 윤석열 내란은 감싸주는 게 아닐까요? 물론 새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공소청이 제대로 역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쪽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8년 동안 검찰이 쌓아온 권력,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자를 위해 쓰였을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된 과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검찰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변화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정치노트는 앞으로도 권력이 감추려는 진실, 기득권이 지키려는 적폐를 파헤쳐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제 시작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몰락에 이어 78년 만에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던 권한 가운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유우성 씨.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까지 가져와 유 씨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겐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돈을 댄 전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녹취가 나왔고 김 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개인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진 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이처럼 억울한 이에겐 한없이 날카로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다가도 권력 앞에선 한없이 무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78년 만에 검찰 해체 작업이 공식화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뉘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로 검찰청이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예정인데 법무부는 1년의 유예 기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른바 권수원복을 내걸며 한동훈 전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청법에 있는 부패, 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겠다는 겁니다.